안녕하세요. 백 없는 사람들만 서럽구나 라고 하는 이 뉴스가 있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꿈,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꿈이 뭡니까? 로또 당첨을 바라죠. 가능성이 낮은 로또 당첨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또 당첨은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로는 자주 나오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물가는 높아져 가고 물가뿐만 아니라 금리까지 같이 올라가고 더 이상 희망이나 기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아주 깨끗한 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이들이죠. 배달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아르바이트생들, 밑바닥 노가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공장 노동자,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 파견직,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어쩌면 인간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온갖 갑질과 괴롭힘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잘 견뎌내기란 꽤나 어렵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PD수첩에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그 제목의 영상을 보게 됐거든요.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게 나이 든 근로자들에게 이제 좀 더 빨리 퇴사하게끔 좀 종용하는 그런 분위기의 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 55세 이후 만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게 한 게 박근혜 정부의 때에 있었던 일인데 대려 기업들이 그 임금 피크제를 이용해서 그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에 받는 국민연금, 퇴직금을 좀 더 낮게 주려고 하는 그런데도 악용이 되기도 하고 동일한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깎아서 인건비를 아끼는 쪽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항거하거나 이제 회사의 그러한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가 꽤나 좀 어렵죠. 물론 극소수들은 또 그러한 임금 피크제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고 소송을 내기도 하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편한 현실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백이 없는 사람,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 대리운전 하시는 분, 배달 운전하시는 분, 이러한 하급 서비스 노동자들은 더욱 자신의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얘기들 하죠. 주 5일 근무하고 월 250만원만 받으면 좋겠다고.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살지? 부자들은 좋겠다. 좋은 직장, 시내 직장에서 고액 연봉 받고 온갖 복지 혜택을 누리는 귀족 노동자들은 좋겠다. 그들은 살만 나겠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다. 이게 양극화라고 얘기하죠. 채용 비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거냐? 백으로 좋은 직장, 정규직 계약직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고연봉의 대공장에도 백 없이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백 없는 사람들만 서럽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기득권, 특권에 해당되는 노동자들, 그들이 받는 고액 연봉은 어쩌면 하층 노동자가 가져갈 몫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복도 많아서 호강도 많이 받는구나. 국민 세금으로 고임금과 많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과 교사는 좋겠다. 그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산다. 억대 연봉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도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반이 되고 싶다. 양반까지는 아니어도 인간의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특권을 누리는 신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런가? 이런 얘기들도 하죠. 불평등,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하죠.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들 등 상층 노동자들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 노동자보다 더 고임금을 받으면서
풍부한 복지 혜택을 누리지만 반대편에 하층 노동자들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렵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하층 노동자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이 뉴스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노력, 나의 고생보다도 좀 더 이 사회가 더 많은 혜택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도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풍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런 생각보다도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녹록지 않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좀 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 저 또한 이제 어쩌면 약자일 수 있고 어쩌면 소시민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이제 점점 더 비겁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혼자였을 때, 가정이 없고 아내가 없고 아이들이 없었을 때는 좀 그래도 나 혼자였을 때는 부담이나 책임감이 덜했던 것 같은데 점점 이제 가족 구성원이 생기고 가장이 되고 하니 좀 더 신중해지는 거죠. 말도 그렇고 행동도 마찬가지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조심스레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심해서 지금의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힘듦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도 판가름하기도 사실 어렵죠. 확실한 건 우리가 남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건 지금 현재 우리의 처지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 같습니다. 아무쪼록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좀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건넬 수 있는 그런 여유 정도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우를 한다, 대접을 한다라는 게 아주 큰 대단한 게 아니라 인사 한 번 하는 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고마워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함부로 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자리를 이용해서 짓누르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예의를 갖추고 좀 더 공손한 말로, 표정으로 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2023년 1월 새해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조금이나마 밝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